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관점에서 영국은 그의 나라의 1번적입니다. 많은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보다 이 섬나라를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러시아가 왜 오랫동안 비밀스런 두려움을 숨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영국이 미국보다 러시아에게 더 큰 적이라는 생각이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첨단의 군사 장비, 전 세계 전략적 요충지에 수백 개의 군사 기지, 그리고 1000개가 넘는 방대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국제 정치에서 거의 비할 데 없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유럽에서 상위 10 위안에도 들지 못하고 오랫동안 쇠퇴하는 강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영국 제국의 전성기와 비교하면 현재는 힘과 영향력이 매우 적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영국은 여전히 세계 순위 6위에 오를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힘은 프랑스나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새 강대국, 즉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자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도 핵 보유국이지만 보유한 핵탄두는 125기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5,449기 중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러시아가 영국을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내 두려움과 분노, 좌절이 커져 폭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관련해 언론 인사들이 런던의 핵폭탄 투하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크렘린 관리들은 그들이 축축하고 비참한 섬이라 부르는 곳이 바다에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토크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국이 더 자주 언급되며 종종 영국이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거나 크렘린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후원하고 제재한다고 비난합니다. 2025년 3월에는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영국을 전 세계 갈등의 주범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같은 시기 익명의 러시아 관리 3명이 이를 비공개로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주적으로 본다는 입장은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도 반복해 언급했습니다. 유라시아 전략센터 네스트가 발표한 새 보고서 제목은 앵글로 색슨과의 전쟁입니다. 2022년 이후 크렘린은 영국을 공개적으로 일번적으로 재규정했으며 어떻게 영국이 러시아의 일번적이 되었는가라는 보고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인용해 러시아 대중이 영국을 점점 더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러시아 선전에서 반영 국적 수사가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불안정한 관계의 정점입니다. 사실 이 관계는 16세기와 17세기, 즉 러시아 차르국 초기에는 꽤 긍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이고 실용적이었으며 두 나라 사이에는 백해를 통한 무역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반 4세 차르는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접근해 정치적 동맹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7세기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차르 시기, 영국 상인들은 러시아와 활발히 교역했고 영국 스코틀랜드 군 장교들도 차르 군대에 복무하러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후 표트르 대제가 집권하여 러시아를 영국처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 런던에서 몇 달간 선박 건조와 항해 기술을 배우며 영국 해군과 영국의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을 러시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 러시아 전역에 앵글로마니아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궁정과 귀족 사회는 영국 문화에 특히 매료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영국 소설을 읽고 자녀들에게 프랑스어와 영어를 모두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의 관계가 긍정적인 정점으로 향하는 듯 보였을 때 상황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 통치 시 러시아와 영국은 친구에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770년대에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였을 때 영국은 터키 편에 서서 러시아가 흑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분노한 예카테리나는 영국의 북아메리카 반란 식민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혁명 때 예카테리나 후계자 파벨 1,
새는 모욕을 받아 양국 관계가 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영국이 몰타를 점령하자 파벨 1세는 런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신 나폴레옹 프랑스와의 유대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프랑스 러시아 연합 인도 원정을 제안하여 영국 식민지 권력의 핵심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파벨 1세가 1801년 암살되자 곧 음모론이 돌았고 영국 첩자가 배후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국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오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몇십 년 만에 그 나라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때 멀고 이국적인 풍부한 문화, 명예로운 군대, 그리고 영감을 주는 과학적 업적의 땅으로 여겨졌던 곳이 이제는 음모와 계략이 가득한 소굴로 변했습니다. 러시아를 해치려는 악당들로 가득해졌죠. 많은 러시아인들은 영국을 배신의 알비온이라 부르며 앵글리찬카 가딧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영국 여자가 망친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영국이 제국을 끊임없이 음모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19세기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 신문, 정치인, 관료들은 모든 일에 대해 영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수학이 나쁘면 영국이 곡물 시장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반란 소문 뒤에는 늘 영국 스파이와 음모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거짓이었지만 모두 배신의 알비온이 러시아 문제의 원인이라는 서사에 일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853년부터 1856년까지의 크림 전쟁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러시아는 영국이 전쟁에서 중립이나 우호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프랑스, 오스만 제국, 사르데냐 왕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맞서며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시에 대한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수년간 러시아 장군, 학자, 예술가들은 영국을 그림자 속 배신자이자 뱀처럼 계속 묘사했습니다. 영국이 유럽과 아시아 등 간섭하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개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제국 몰락과 소련 등장 후에도 이런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철의 장막에 대해 연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소련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이념 전쟁의 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이후 처칠은 소련 언론에서 악마로 묘사되고 전쟁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국가신문들은 정기적으로 영국을 사자로 묘사하고 미국이 부추기는 모습과 함께 유럽 전역에서 위세를 떨치는 풍자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냉전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점차 영국을 대신해 러시아의 공공의 적일 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와 영국의 관계는 약간 해빙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와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탄을 많이 나눈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불신의 기류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상황은 다시 한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 러시아의 신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에 집권한 후 2003년에 영국이 그의 최대 적 중 한 명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송환을 거부하자 푸틴은 분노했습니다. 영국 역시 러시아 전역에서 민주적 자유가 빠르게 제한되는 것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고 모스크바는 BP와 쉘 같은 영국의 대기업들에게 규제 압박을 가하며 대응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전직 KGB 요원이자 크렘린의 공개적인 비판가였던 그는 최근에야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런던 중심계에서 폴로늄에 중독되어 독살당했습니다. 전문가와 정보기관은 즉시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했고 푸틴 본인이 리트비넨코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인내심을 갖고 러시아 대사관 정보요원을 추방하고 FSB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10년 동안 이어질 조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조사는 2016년에 최종 보고서로 마무리되었고 그 보고서에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왔던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푸틴과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장 니콜라이 페트루셰프가 이 살인을 승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몇 년 후
2018년에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영국을 위해 이중 간첩으로 활동했던 전 러시아 군 정보요원 세르게이 스크리팔은 그의 딸 율리아와 함께 러시아산 노비촉 신경작용제에 의해 중독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건은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이번엔 영국이 장난치거나 오랜 조사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공격 직후 러시아 대사관 직원 3명을 추방했고 동시에 러시아 군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스크리팔 암살 시도를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모스크바도 똑같이 영국 외교관을 추방하며 영국의 주장을 조롱했습니다. 영국이 양국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명성을 훼손하려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유럽 전역의 대응을 주도했고 그 결과 여러 국가에서 더 많은 러시아 외교관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첫 임기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하던 때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근 역사에서 영국이 러시아의 최대 적으로 다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모호한 메시지를 내는 동안 영국은 단호했습니다. 영국은 타국의 행동을 기다리거나 외교 논의로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은 여러 다른 나라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그 결과 유럽 전역에 퍼져있던 러시아의 정보망이 갑자기 분열되면서 러시아는 대규모 굴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랜 작전이 중단되고 각국 대사관은 생존을 위해 분주했으며 모스크바는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국의 강인함과 결의, 더 강한 나라에 맞서려는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은 공개적 인정 없이 영국을 가장 두려운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겉보기에 굴복을 강요하는 협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는 잘 통했던 그런 전술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결의를 시험한 가장 큰 시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푸틴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영토를 무력으로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많은 러시아 관리들은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며 러시아군이 그들의 길을 막는 모든 저항을 신속하게 압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루안스크와 도네츠크가 며칠 만에 러시아 통제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모스크바 군대가 키우 거리에서 러시아 국기를 들고 행진하며 푸틴이 표트르 대제 이후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기계에 맞설 자원이나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완전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위협하며 개입하는 국가는 신속하고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위협이 충분하길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행동하기에 너무 주저할 것이고 미국은 이 분쟁에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지만 그는 영국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또다시 푸틴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그의 압박이나 전술, 그리고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키이우의 엔로우 차세대 대전차 무기를 처음 보낸 서방 국가였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여단에 처음으로 군사 훈련을 제공했고 주력 전차와 장거리 미사일 지원도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키이우가 그 미사일로 러시아를 장거리 타격하도록 처음 허가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영국은 키이우 군대에 혁신적 군사기술과 강력한 방어 장비를 개발해 기증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러시아군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임을 증명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대응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동맹국들도 그에 따르기를 기대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영국이 주도하자 기꺼이 그 예를 따르려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영국에 대한 분노를 점점 키워갔습니다. 전쟁 초기 크렘린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거부하도록 설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만난 뒤 두 사람 모두 러시아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렘린은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영국 탓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영국이 우크라이나 지원뿐만 아니라 키예프군의 방역 도구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영국이 유럽과 북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방의 대응을 감독하고 제재와 미사일 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크렘린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번 이론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수많은 경우에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고 다른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원래는 빠르고 간단한 특별 군사 작전이었지만 러시아에겐 굴욕적이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는 마비되었고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도 크게 떨어졌으며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에 각자의 역할을 했지만 러시아는 영국을 선동자이자 주모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토 동맹을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길을 막는 서방 기계의 핵심 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영국이 이를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은 가장 큰 나라도 아니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며 심지어 과거 식민지 시절 가졌던 세계적 위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상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푸틴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배신의 알비온이 러시아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전을 방해하고 계획을 계속해서 좌절시키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방대한 정보망, 그리고 영국의 전통적 용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푸틴이 막는 방법을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는 자국의 방대한 군사 자원과 경제력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해온 옛 소련 공화국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향력을 아프리카, 아시아로 넓히고 발트 3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방역이나 통일된 대응을 결정하는 데 느리고 주저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를 이용해 미국의 간섭을 막으려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괴롭히고 크렘린 전술을 써도 영국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위협에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전폭 지원하며 다른 나라에도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허세를 반복적으로 간파하고 그의 위협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영국은 러시아에게 가장 크고 집요한 골칫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토를 지키고 우크라이나의 전면적인 점령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표적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으로 지도해서 지워버릴 수 있는 차세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영국의 계획을 다룹니다. 혹시 전쟁 상황을 더 넓게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러시아의 패배 가능성과 푸틴 정권의 완전 붕괴를 시사하는 여러 징후들을 정리한 이 심층 분석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군사 뉴스와 자세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